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22번째 지역인 남양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한 인구 73만 명의 도시입니다. 동쪽은 가평군과 양평군, 서쪽은 서울시 노원구, 남쪽은 광주시와 하남시, 북쪽은 의정부시와 포천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오남읍, 진건읍, 진저읍 일대는 고려에서 조선시대 풍양현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세도정치기 외척가문인 풍양조씨의 본관으로 풍양조씨의 시조인 고려의 개국공신 조맹의 묘가 진건읍에 있습니다. 풍양은 원래 고려시대 때 양주의 속현이었다가 현으로 분리됐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왕들의 근교 휴식처와 왕릉 부지로 쓰였으나 1427년 세종 때 현 자체가 폐지되어 양주에 흡수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원래 양주군의 남부지역이라는 데서 유래해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될 때 남양주라는 이름을 계승했습니다. 19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존속한 경기도의 행정구역이었던 미금시가 1995년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로 통합됐습니다. 남양주시의 주산업은 농업 등 1차 산업이 5%, 제조업 등 2차 산업이 11%, 서비스업이 84%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도시입니다. 남양주시 특산품으로는 별내면 일대에서 기우는 먹골배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 중랑구가 먹골배의 원산지였으나 중랑구의 개발로 이 일대로 옮겨온 곳입니다. 남양주시는 문화재가 많은 도시인데 정약용의 생가가 있습니다. 또한 묘소들이 많은데 광릉과 홍유릉이 있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묘,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의 묘, 그리고 광해군의 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선 태종의 사돈이자 병조판서인 조말센, 조선 성종의 사돈이자 영의정인 한명회, 조선 인조 때 병자호란 시기 척화파였던 김상원, 조선 현종 때 영의정인 김육, 조선 정조 때 실학자 정약용 등 많은 문신들도 묻혀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군사적으로 동원사단인 제73보병사단과 제75보병사단이 주둔해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곡동입니다. 금곡동은 과거 미금면이었을 당시 미금면의 금자와 골이 깊은 계곡이 있다고 하여 곡자를 따서 금곡리라고 한 데서 동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산동입니다. 다산동의 명칭은 출신 인물인 정약용의 호에서 따왔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동 진건읍 일대에 다산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국토부 주도의 신도시가 아닌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입니다. 다산동에는 경기도 미금시 원진레이온이라는 합성섬유공장에서 일어났던 산업재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1993년에 원진레이온이 폐쇄된 후 부지는 방치되었고 1996년에 부영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 1998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 회사의 시초는 1964년 화신그룹의 창업주 박흥식이 일본 미쓰이그룹 계열사인 도레이에서 비스코스 인견을 제조하는 설비를 들여와 1966년에 공장을 세워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박흥식은 1년 만에 원진 레이온을 매각한 연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내동입니다. 별내동의 앞글자는 순우리말 별과 연관 지은 것인데 1914년 조선 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별비면과 내동면이 통합되면서 처음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네 번째는 양정동입니다. 양정동은 양정 양씨가 살던 집성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설과 조선 중엽 전주 최씨의 양정제라는 묘막이 있어 양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내동입니다. 평내동 이름의 유래는 궁평마을과 장내마을을 합쳐 평내동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평내동에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이자 개국공신인 의안대군 이화의 묘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평동입니다. 호평동은 호만리의 호와 평동리의 평을 따와서 현재의 호평동이 되었습니다. 호평동에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었던 서울리조트가 있었지만 담배꽁초로 인해 불타버렸고 2008년 이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2017년 리조트 부지 등이 백봉지구로 지정되어 두산 알프하임 아파트가 2021년에 이곳에 완공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남읍입니다. 오남읍은 오산과 언압을 통합할 때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오남리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세조가 광릉 묘터를 찾아러 가는 길에 건너다 본 곳이라 하여 어람이라 하던 것이 와전되어 은엠리, 어남이라고 불러오다가 오남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와부읍입니다. 와부읍은 1914년 와곡면과 초부면이 와부면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와부읍 출신 인물로는 배우 전예빈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진건읍입니다. 진건읍이란 명칭은 일제가 북은면 통폐합을 단행할 때 기존 진간면과 건천면을 통합하면서 앞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열 번째는 진저읍입니다. 진저읍이란 명칭은 일제가 북은면 통폐합을 단행할 때 진벌면과 접동면을 통합하면서 두 면의 앞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진저읍에는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경기도 포천시와 남양주시 일대에 위치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자 산림청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국립수목원에는 광릉숲이 있는데 조선 세조가 즐겨 찾던 사냥터였고 세조가 죽은 후 세조의 능인 광릉이 위치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광릉을 중심으로 사방 15리의 숲을 능부속림으로 지정하여 조선 말기까지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산림을 연구하는 시험림, 학술보호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 광릉숲 전역은 1년에 딱 이틀만 개방한다고 합니다. 11번째는 퇴계연읍입니다. 퇴계연읍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떠나 인근에 물러나 살았다 하여 퇴조원으로 불렸다가 이것이 퇴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설로는 이성계가 함흥에서 환궁할 때 내 사냥꾼을 따라 무의식 중에 퇴계원까지 와서 보니 삼각산이 보여 남제의 깸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길을 돌이켜 진저읍 쪽으로 물러가 궁궐을 짓고 살아갔고 조정이 물러갔다 하여 퇴조원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퇴계연읍 출신 인물로는 배우 이소은이 있습니다. 12번째는 화도읍입니다. 화도읍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상도면과 하도면이 통합될 때 두 개의 면이 화합하라는 뜻으로 화자를 붙이고 상하도면에 도자를 따서 화도면이라 칭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화도읍은 전국 인구수 2위의 읍입니다. 화도읍 출신 인물로는 가수 이박사가 있습니다. 13번째는 별내면입니다. 별내면은 기존 별내면에서 별내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14번째는 수동면입니다. 수동면은 과거 산천이 아름답고 물이 굽이쳐 흘러 순우리말인 물꼬란이라고 불렀습니다. 1963년 면으로 신설될 당시 물꼬란 이름에 바탕을 두고서 수동면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역은 조안면입니다. 조안면은 본래 조선시대 고안리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인근의 새마을과 합쳐지면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안면에는 1980년부터 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 전원일기의 촬영지였습니다. 조안면 출신 인물로는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전, 정약용 형제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역사의 22번째 남양주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